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말수가 줄어든다. 어릴 땐 뭐든지 털어놓고 숨기기보단 드러내는 것이 솔직함이라 믿었지만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알게 된다. 말하지 않아서 망한 일보다 말해서 망한 일이 훨씬 많다는 걸 말이다. 친구가 40년 지기였다고 해도 가족보다 가까웠다고 해도 그 거리는 결코 내 속을 다 보여줄 수 있을 만큼 안전하진 않다. 인간은 변한다. 그리고 세상엔 절대 타인과 공유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들이 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어. 진짜 내 편이라고 생각했지. 많은 이들이 인생 후반부에 이렇게 말한다. 믿고 털어놓은 한마디가 오히려 내 약점이 되고 험담의 소재가 되고 때로는 돌아올 수 없는 관계의 단절이 되기도 한다. 그때 사람들은 뼈저리게 깨닫는다. 그냥 말하지 말걸 하고. 특히 중년 이후엔 인간관계의 무게가 다르다. 젊을 땐 우정이나 사랑 하나에 목숨을 걸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점점 실용적이고 조심스러워진다. 자존심도 자식 문제도 돈 문제도 쉽게 입 밖에 낼 수 없어진다. 말 한마디가 내 노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5가지 이야기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하지만 위험한 순간들이 담겨 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 혹시 당신도 누군가에게 무심코 털어놓고 있진 않은가? 당신의 말 중 어떤 것들이 당신을 외롭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에서 무엇을 말하지 않는 용기로 지켜야 할지를.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종필 씨는 58세에 퇴직했다.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자녀 둘을 어느 정도 키워냈기에 은퇴도 나쁘지 않게 받아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기였던 최상수 씨가 연락을 해왔다. 야, 너 은퇴했다며? 나 사실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종필 씨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상수 씨는 대학 시절 자취방까지 함께 써가며 고생한 말 그대로 평생 친구였다. 더군다나 자신이 한창 바쁠 때 장모 병간호로 정신없던 그 시절 상수는 큰 도움을 줬었다. 그 빚을 이제 갚을 수 있을 거란 마음에 종필 씨는 2천만 원을 내어주었다. 처음엔 매주 연락이 오고 사업 진행 상황도 알려주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서서히 연락이 뜸해졌다. 형편이 좀 안 좋아졌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 말도 얼마 안 가 사라졌다. 결국 1년이 지난 뒤 종필 씨가 먼저 연락을 하자 돌아온 건 싸늘한 반응이었다. 야, 네가 그걸 그렇게까지 따지냐? 그깟 돈 때문에 사람을 몰라보네.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야기가 다른 친구들 사이에 돈 문제로 사람 잡는 종필이라는 식으로 퍼졌다는 거였다. 도움을 줬던 사람은 오히려 뒷말의 주인공이 되었고 종필 씨는 한동안 사람들 모임에 얼굴을 내밀 수 없었다. 그때 종필 씨가 했던 말이 있다. 그때 내가 돈을 준 게 아니라 그냥 사정만 들었다면 그냥 미안하다. 여유 없다고 했더라면 어땠을까 싶어. 첫째,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얘기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내가 가진 것을 말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기울어진다. 내 돈은 내 안에 있을 때만 내 것이고 말로 흘러나온 순간부터 누군가의 기대가 된다. 그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분노로, 그리고 그 분노는 언젠가 내게 돌아온다. 심지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모습으로 말이다. 최윤기 씨는 올해 67세다. 요즘엔 어느 정도 마음이 편하지만 젊은 시절엔 참 고생을 많이 했다. 30대 초반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큰 빚을 떠안았고 몇 년간 사채에 시달리며 삶의 바닥을 경험했다.
그 이야기는 가족도 자세히 모르고 가까운 사람조차 알지 못했던 그의 흑역사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조금은 너그러워졌다고 생각했던 그는 어느 날 평소 가까이 지내던 동창 모임에서 조심스레 이야기를 꺼냈다. 나도 한때는 참 바닥까지 떨어졌던 적 있어. 보증 잘못 써서 집까지 날릴 뻔했지. 그때 겨우 살아난 거야. 처음엔 모두가 놀라며 안타까워했다. 야, 그런 일도 있었어? 너 참 말도 안 했더라. 그는 그 반응에 오히려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몇 주 후 윤기 씨의 지인을 통해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형님, 혹시 예전에 사채 썼다는 얘기 진짜예요? 누가 그러던데요. 형님, 그 시절에 뭐 좀 뒤로 버리셨다면서요? 그제야 알게 되었다. 누군가는 그의 고백을 흥미로운 과거 이야기쯤으로 받아들였고, 누군가는 그걸 더 자극적인 방향으로 바꿔서 떠들고 다닌다는 것을.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동창 모임에서 빠졌다.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과거지만 그게 누군가에겐 가십이 될 줄은 몰랐지. 둘째, 나의 과거를 말하면 안 됩니다. 한번 밖으로 나온 말은 내 것이 아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 말한 이야기라도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특히 내 과거의 실수나 고난은 상대가 나를 평가하거나 낮잡아 볼 때 가장 쉽게 꺼내는 무기가 된다. 말하지 않은 과거는 단순한 기억이지만 말해버린 과거는 누군가에겐 소문이 된다. 김명희 씨는 62세 주부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의 안주인이지만 속으로는 참 많은 걸 삼키며 살아왔다. 남편은 퇴직 후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TV 앞에서 맥주를 마시거나 잔소리만 늘어놓기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에서 명희 씨는 그동안 쌓인 불만을 툭 하고 꺼내놓았다. 아휴, 나 진짜 속 터져 죽겠어. 그 인간은 도대체 뭐 하나 스스로 하는 게 없어. 퇴직하더니 사람이 더 퇴보한 거 있지? 내 인생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 보였다. 에이, 다 똑같지 뭐. 그래도 명희, 넌 참는 편이야. 그렇게 가볍게 털어놓고 나니 후련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몇 주 후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유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네 얘기 요즘 모임에서 좀 돌고 있어. 사람들이 너희 부부 이제 이혼하냐고 묻더라. 명희 씨는 얼굴이 확 굳었다. 그날 이후 친구들과의 대화에선 은근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갑자기 말이 뚝 끊기고 명희 씨도 알지? 그거 그 얘기하며 뒷말을 조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결국 아무 일도 없었는데 부부 사이가 파탄 직전처럼 소문이 퍼졌고 심지어 남편 귀에도 부인이 당신 욕을 하고 다닌다는 말이 들어갔다. 나는 그냥 좀 풀고 싶었던 건데 내 마음 알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가 우리 가정을 우습게 만든 거더라고요. 셋째, 부부의 일은 결국 부부만이 안다. 누구에게 털어놓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이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친한 친구일수록 공감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속사정을 다른 사람에게 흘릴 수 있다. 입을 열어 내 배우자를 흉보는 순간 사람들은 내 가정을 평가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시선은 어느새 그렇게밖에 못 사는 당신에게로 향한다. 박영자 씨는 65세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자식 둘을 키워냈다. 큰아들은 대학까진 잘 다녔지만 취업이 쉽지 않았고 작은 딸은 결혼했다. 이혼한 뒤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위안은 이웃 아줌마들과 나누는 오후의 차 한 잔이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큰아들은 아직도 일자리 못 잡고 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쉽지가 않네요. 딸도 혼자 지낸 지 좀 됐어요. 요즘은 그런 게 흠도 아니잖아요. 영자 씨는 그래도 괜찮다는 반응을 받았다. 그런데 돌아오는 말은 뜻밖이었다. 아이고, 그래도 애들 문제는 속상하겠다. 우리 집에는 회사에서 이번에 승진했다더라 하. 그 집은 아직 장가도 못 갔다며. 요즘엔 다들 눈이 높아서 힘들다니까. 그날 이후 영자 씨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다. 이야기를 털어놓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동정을 가장한 우위를 드러냈고 누군가는 그녀의 뒷담화 소재로 자식 이야기를 가져다 썼다. 며칠 후 이웃 중 한 사람이 말했다. 박 여사, 요즘 큰아들 우울증 있다면서요? 아이고, 얼마나 속이 타실까. 자신도 말하지 않은 이야기가 엉뚱하게 부풀려져 퍼진 걸 듣고 영자 씨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그냥 웃고 넘길 걸. 넷째, 자식 이야기를 조심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내 자식의 약점을 말하는 순간 그들은 나를 동정하거나 비교하거나 내 가족을 판단하는 재료로 삼는다. 세상엔 내 마음처럼 자식을 아껴주는 사람은 없다. 그렇기에 내 아이의 이야기만큼은 때론 꾹 삼키고 침묵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마지막 울타리가 된다. 윤성재 씨는 63세다. 퇴직 후엔 지역의 작은 합창단에서 활동하며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잔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 모임엔 특별히 잘 맞는 동갑내기 여성 박인숙 씨가 있었다. 단둘이 밥도 먹고 공연 끝나고 맥주 한 잔도 나누며 몇 년간 편한 친구처럼 지내왔다. 어느 날 감기 기운 탓에 무리한 공연을 마친 날 성재 씨는 인숙 씨에게 감정이 북받쳐 이런 말을 꺼냈다. 나 사실 요즘 당신 없으면 좀 허전해. 예전처럼 아내랑 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에 이런 말 좀 우습지? 근데 당신이 좋았어. 정말로. 인숙 씨는 말없이 웃기만 했다. 그날 밤 성재 씨는 오래 눌러뒀던 감정을 털어낸 기분에 어쩐지 후련했다. 하지만 며칠 뒤부터 인숙 씨는 합창단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문자를 해도 전화를 해도 답이 없었다. 그 후 다른 단원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예상 밖이었다. 박 여사, 글쎄 윤 씨가 자꾸 부담스럽게 굴어서 그만 나왔다더라고. 성재 씨는 멍해졌다. 그날 나눈 감정은 분명 더 진심이었고 정중했지만 인숙 씨의 해석과 그 후의 전달은 전혀 달랐다. 이후로 그는 사람들 앞에서 좀처럼 웃지 않았다. 무리해서라도 나갔던 모임도 점점 발걸음을 끊었다. 내가 그날 말하지 않았더라면 그래도 좋은 친구 하나는 남았을 텐데. 다섯째, 깊은 감정은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된다. 상대가 느끼는 감정의 무게와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내 감정을 말하는 순간부터 관계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특히 중장년 이후의 인간관계는 서로 간에 지켜야 할 경계와 배려가 더욱 중요하다. 말하지 않았더라면 유지되었을 우정, 침묵했더라면 이어졌을 인연도 있다. 감정은 숨긴다고 썩지 않는다. 오히려 말하지 않았기에 오래가는 사이가 있다. 인생이란 참 묘한 것이다. 젊을 땐 말해야 통한다고 믿지만 나이 들어 돌아보면 말하지 않아서 지켜진 관계가 더 많다. 누군가는 말한다. 그 정도로 친한 사이면 다 털어놓고 살아야지.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안다. 그 친한 사이도 결국은 타인이고 타인은 내가 꺼낸 말로 나를 기억한다는 걸. 돈을 빌려주며 잃은 건 돈이 아니라 신뢰였고 배우자의 단점을 이야기하며 무너진 건 내 가정의 위험이었다. 자식 이야기를 했을 땐 내 마음이 아닌 자식의 상처가 입방아에 올랐고
내 과거를 고백한 순간 누군가는 그것을 흥미거리로 삼았다. 그리고 감정을 털어놓았을 땐 오래 지켜온 소중한 관계가 한순간에 멀어졌다. 말은 때로는 약이지만 때론 칼이 된다. 특히 내 마음속 깊은 이야기일수록 그걸 이해하지 못할 사람 앞에선 꺼내지 않는 것이 지혜다. 진정한 친구는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이다. 진짜 가까운 사이는 오히려 침묵이 많은 법이다. 이제는 말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할 때다. 가벼운 입은 가벼운 관계를 만들고 무거운 마음은 무거운 책임을 남긴다. 살면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말하지 않아야 할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어른이고 인생의 후반전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당신은 어떤 말을 삼키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침묵 속에 지켜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며 느꼈던 감정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영상이 하루의 보탬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